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식 모닝 LPI를 한번 수동을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쿤이라고 합니다. 수동 좋아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려주시는 모습 보고 항상 즐겁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레인메이커님이랑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동영상은 딱 하나 이제 테스트 겸 올라와 있고, 네, 저는 이제 어떤 테크닉적인 컨텐츠보다는 이제 일상적인 주행 영상을 올리는 목적으로 하려고 처음 이제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또 봐주시고, 또 이제 경차 수동을 또 좋아하시는 이 층이 되게 고정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모닝도 그랬었고, 지금 제이쿠님도 그렇고, 이제 뭐 모닝 아까 카페라고 하셨었죠. 네, 가입도 있으시고 이제 또 그분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대화하시고 하는 분 어떤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분모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도 뭐 여러 가지로 경차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처음으로 느낀 거는 2010년식 그 모닝 시홈 유저님 모닝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7년 차이 동안에 와, 경차가 이 정도까지 좋아질 수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장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동에서 옵션이 많이 빠져 있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할 게 없는 옵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정말 좋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지만 뒷좌석에 이 윈도우 올리고 내리는 스위치가 돌돌이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95년식 프라이드를 시승했을 때 보고 지금 이제 2017년식인데 거의 10년이 아니죠. 20년이 지난 지금 신차로 나오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동식 윈도우가 있다는 거에 좀 놀라기도 했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네. 출발해보시죠. 되게 신난다. 호나가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게 구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형 나오고 나니까 차라리 구형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 검색해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운전을 하실 때 회전수를 되게 낮게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변속을 한 어느 정도 시점에서 RPM 보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보통 시내에서 네. 밀리는 시내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 하면은 그래도 한 3-4천 RPM에서 많이 쓰시네요. 변속을 하고요. 일상적으로 옆에 동승자가 있다 하면은 보통 한 3,000 RPM 정도에서 변속을 하고, 그 동승자분이 이제 여성분이다 하시면은 한 2,000에서 2,500 RPM에서 변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울렁임이나 그런 게 이제 최소화돼서 조금 편하게 이렇게 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수동 운전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제 그 배려해주는 운전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 운전을 어떤 특정 계기로 이제 시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계기라는 게 이제 막 스포츠카 타고 싶다, 뭐 내지는 스포츠 드라이빙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RPM 많이 쓰시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 때 너무 편하게 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되게 운전을 편하게 지금 잘하시는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 수동을 요즘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수동 변속기 하면은 뭐 변속 충격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누가 운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동 변속기도 충분히 승차감 좋게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차 특성상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바쁘게 움직여도 그 옆에 중형차 한 대가 그냥 편하게 쓱 가는 거랑 맞아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그거를 노력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뭐 과격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 또 과속을 하기가 힘들죠. 이게 출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속을 이게 최대 속력이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50 몇 킬로였나 아마 그랬습니다. 150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약셀 밟고 일어선다고 얘기를. 네, 맞습니다. 막 등이 땡겨요. 네. 그러니까 오르막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 가속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경사도가 그래도 좀 높다 싶은 오르막은 3단으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네. 근데 뭐 평지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게 이제 시내 위주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거는 못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평지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약간 딸린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많이 밀리고 제가 이제 지금처럼 신호등을 바라보고 가장 지금 그 선두에 서 있는 네. 상황에서는 그때는 좀 많이 RPM을 써줍니다. 그래야지 빨리 나가야지 뒷차도 따라오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까 오르막길이나 네. 고속도로에서 좀 속력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속도는 좀 내는 건 좀 어렵고 대신에 속도를 많이 내는 기분은 낼 수는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km를 밟고 있다 해도 한 150km를 달리고 있는 그런 그 승차감을 저한테 안겨줍니다. 네. 가벼운 차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게 출력으로 아무리 어떤 뭘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런 경쾌함이 경차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시내 운전을 위주로 만약에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좀 달리고 뭐 그 정도다 그러면 요즘 워낙 뭐 마력 높은 차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뭐 200마력, 300마력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100마력만 해도 절대 우스운 출력은 아닌 것 같고요. 일상 운전 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RPM을 내가 마음대로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또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에서 그렇게 쏘고 다녀도 한 12km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비용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도 좀 많이 내려놓을 수는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가 있으면 많이 다니고 싶잖아요. 네. 여기저기 많이 가보고 싶은데 아무리 만약에 차가 뭐 성능이 좋고 하더라도 뭐 연비가 뭐 지나치게 막 안 나와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진짜 뭐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재력이 아니면 매일같이 운행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하고 하시면은 이 연료비라는 거를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도 경차가 갖고 있는 이 장점, 특히 이제 뭐 LPG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자체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연비에 그 저렴한 연료비까지 더해져 가지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평상시 제가 예전에 이 차 이전에 탔던 이제 그 경차 수동을 또 탔었는데 그 스파크 12년식 그 차도 혹시 뭐 LPG였나요? 네, LPG로 탔습니다. 네. 그 차는 고속도로를 타면 연비가 한 15km 정도 15k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차가 연비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그냥 시내 고속도로 복합 연비가 한 15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만 타면 마음먹고 연비 모드로 달리겠다 하면은 한 17, 18 정도. 제가 최대로 연비 뽑아낸 거는 19.8까지 그렇게 뽑아낸 적은 있는데 그 19.8 그 연비는 사실 저도 암만 계산을 해봐도 이게 뭐 제가 잘못 체크한 건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어비가 5단에서 그러니까 뭐 한 3,000 정도에 100km 나오고 이런 기업인가요? 5단에서 3,000 정도에 5단에 3,000 정도의 지금 내비 기준 속도로 보면은 한 90km 초반대에 90km.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을 조금 더 3,000 이상을 써야지 한 100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렇죠. 한 그 정도 3,000 부근 정도에서 이제 탄력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연비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은 레인메이커님 타시는 그 아베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장 연비에 최적된 그 뭐 기어나 뭐 RPM이나 뭐 속도나 이게 어떻게 되세요? 대략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한 5단 80km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1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연비는 괜찮게 나오고,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항속 주행을 계속하면은 한 17km, 18k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아서 그냥 막 해도 고속도로만 달리면은 뭐 한 15km 정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4km 네. 정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4km 정도는 그냥 쉽게 나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최신의 자동 변속기들 뭐 8단 나오고 뭐 이런 자동 변속기들은 사실 자동 변속기가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이제 낮은 RPM을 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엔진 자체가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LPI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PI 엔진인데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터보 엔진이 주로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낮은 RPM에서도 힘이 충분히 나오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높은 RPM 쓸 필요가 없으니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뭐 아반떼 N라인이나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6단 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6단까지를 쓸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에서도 RPM을 좀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데다가 또 힘이 좋으니까 연비가 뭐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뭐 18, 19km 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외였었던 게,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이제 차가 작고 그냥 가볍게만 하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비가 네, 연비가 잘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게 그냥 평지나 내리막 정도 뭐 이렇게 엔진 부하가 심하지 않은 상황만 계속 달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이제 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강원도 같은 상황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상황이면은 엔진 힘이 좋은 차가 연비가 더 잘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오르막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힘이 받쳐줘야지 네. 출력도 나오고 부담 없이 쭉 올라가네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한 180마력 정도 되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게 평지 달릴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오르막이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맞습니다. 가다 보면 출력이 좀 아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특히 많이 느끼는 건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딴짓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배달차들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휴대폰 보면서 네네, 막 맞습니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안이 안 보이더라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멈출 때 못 멈추거나 아니면은 속도 제한이 있는 데서 너무 빨리 가거나 막 이래버리니까 보행자도 위험하고 같이 가는 다른 차들도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이제 그 좁은 골목길이 많은데, 네.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의식을 못하고 갑자기 길 건너려고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길 가장자리를 따라서 걷고 계시다가 무언가를 피해서 이제 그 길 안쪽, 이제 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멈출 수가 없으면은 저는 이제 크랙션을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유일하게 그 제 채널에 있는 동영상 하나에 그 장면이 이제 있는 걸 보시고 어떤 분이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왜 경적을 왜 기다렸다가지 왜 그렇게 하냐. 근데 뭐 그분 그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구고,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한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은 제가 그 상황에서 이제 그분 말씀대로 경적은 안 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냥 저도 처음이 아니라 비교적 이제 최근까지 한 몇 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직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경적 안 울려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반대 입장에서 내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빵빵 이러면은 되게 놀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우회전에. 그래서 그랬는데 몇 년 정도 전부터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경적을 안 울림으로 인해서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 놀라게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좀 경고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글 보고 아무튼 그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어요. 제가 두 번째 차가 이제 아반떼 HD를 탔었는데 경적 소리가 좀 싱글온이라 그래서 좀 빵빵빵 약간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싫다고 좀 큰 소리 나는 거나 아니면은 차는 뭐 이런데 에쿠스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네네, 듀얼홈 맞습니다. 같은 걸 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을 교체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저희 아반떼 타셨을 때. 예, 그때 탔을 때. 네. 근데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차들 많이 다니고 이런 도로에서는 경적을 쓰는 게 부담이 없는데 골목이나 좀 조용한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나는 그냥 가볍게 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순정이 낫겠다. 그냥 좀 작은 게 낫겠다. 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생각해보면 차도 이제 제일 어떤 관리하는데 돈을 많이 썼던 게 차가 돈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 지금 차에는 제가 이제 기어봉 튜닝한 거 정도. 네. 기어봉 튜닝한 거 되게 이쁘던데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짧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요 길이를. 그 길이가 짧아지기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퀵시프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아래쪽 길이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변속할 때 이제 기어 이 레버가 움직이는 거리가 좀 짧아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적인 목적이 있죠. 이제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클러치가 스트로크가 되게 밟는 폭이 되게 작은 편이네요. 그런가요? 네. 이 저항감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클러치는 가벼운 편인 것 같고, 가벼운 편인 것 같고. 예전에 스파크에 비해서는 좀 묵직하긴 하고, 그래요? 이 스트로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 차랑 비교를 해보면 네. 제 차는 요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움직이는 폭이 되게 넓어요. 되게 넓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넓은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좀 미세하게 뭐 반클러치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그게 이제 클러치가 움직이는 폭이 있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반클러치가 붙는 시점은 딱 제한적이잖아요. 다 전체가 그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좁은 게 적응하면 나은 것 같아요. 이 시트는 높낮이 조절은 따로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것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뒤 위치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높은 게 좋은데 이건 좀 낮아서, 근데 다행히도 핸들 높이를 좀 낮출 수 있어가지고 이게 높으면 저는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춰서 합니다. 시트는 조금 포지션이 높은 거를 좋아하시는데. 네네. 네, 저는 좀 높은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낮은 걸 좋아해가지고 타면 무조건 시트를 무슨 차든 다 낮추거든요. 그래요? 예. 누가 막 그러던데 뭐 땅 파고 들어갈 거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싼 거 해보죠. 출발이 되게 부드럽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기어 변속 느낌도 되게 부드럽고 괜찮죠. 네. 저도 처음에 스파크 타다가 2차 타니까 좀 핸들 질감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페달링이나 이런 조작하는 느낌이 조금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클러치 유격이 작으니까 저는 되게 편해요. 그래요? 예, 조작하는 게 되게 편하네요. 브레이크는 확실히 초반에 좀 잘 잡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 아무래도 맞게 이제 세팅이 된 느낌이긴 해요. 세팅을 한 걸까요? 근데 그렇게 세팅을 했겠죠. 왜냐면은 네. 목적이 이제 경차들은 주로 시내에서 운행하는 거를 위주로 조율을 했을 테니까 시내 운전하는데 뭐 브레이크를 뭐 리니어한 게 좋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많이 밟아야지 네. 차가 제대로 설 테니까. 그게 이제 고속 주행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 시내 주행을 뭐 한 90% 해버리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매번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이 기능이 있는 수동차는 처음 타봤는데 네. 그 경사로에서 뒤로 안 밀리는 기능 있잖아요. 네. 이 기능이 있는 차를 처음 타봤는데 어떻던가요? 저는 좀 이질감이 들던데. 네,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센터에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는 제가 봤던 걸로는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러스터 그러니까 N 말고 노멀 모델만 그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질감이 드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차를 오랫동안 타보셨던 분들은 네. 이 언덕에서 클러치 뭐 이런 거 악셀 이런 거 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가 몸에 익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이게 차가 잡아버리니까 네. 오히려 방해를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그 기능 때문에 시동을 엄청 많이 꺼트렸어요. 네, 저도 벨로스타인 처음 아, 그러셨어요? 탔을 때 네. 내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잡나 그냥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통 언덕에서 시동 꺼지는 거는 이제 반클러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리트 시점이 잘 이제 못 찾거나 이제 감이 이제 없거나 적을 때 그런 걸 많이 꺼트리는데, 반대로 얘는 잡고 있고 그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꺼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들면은 빨리 이렇게 반클러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게 몸에 익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붙었나? 그러니까 차가 딱 잡아보고 맞아요. 있으니까 붙었나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순간에 브레이크 팍 풀어버린다던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이 기능이 적응이 되니까 이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이 수동 운전하면서 뒤로 밀리는 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저도 사실 뭐 수동 유저지만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우려되는 사항이 아예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근데 이 부분이 참 좋은 취지로 만든 기능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걸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선택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거하고 아예 선택을 못 하는 거는 네. 다르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단에서 출발할 때 이 토크는 확실히 약해서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이제 처음 타보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이가 이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제가 2010년식 탔었던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기 쪽도 튜닝이 나름은 돼 있어가지고 그 차주분 말씀으로는 이 낮은 RPM에서도 토크가 좀 향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힘이 약하지 않네 그냥 그렇게 느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이게 이제 좀 밟아보신다 하실 때는 RPM을 아까 4,000, 5,000 네. 이 정도 써보셨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나갈 때는 뭐 가볍게 정말 경차답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차 중량 자체가 이게 높지가 않으니까 나가는 느낌은 그래도 경쾌합니다. 뭐 출발할 때도 제가 이제 저는 한 2017년식, 2019년식 뭐 요 정도 때 모닝은 자동으로는 몇 번 타봤거든요. 그때 느낌으로는 그냥 악셀만 좀 깊게 밟으면 시내에서 뭐 처지지 않겠는데 그냥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뭐 과속 방지턱 이런 거 넘으실 때는 이렇게 브레이크 네. 쭉 밟으시다가 밟고 이런 네, 식으로 살짝. 넘으시죠. 타신 지 몇 분 안 되셨는데도 전혀 뭐 옆에서 타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이제 그만큼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처음 타는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헤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차를 나름은 이제 경험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그 조금씩 이제 적응이 약간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을 시절에는 이 차마다의 또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주행 질감이 좀 다르고 클러치 느낌도 좀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커버가 되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러치 느낌은 되게 가볍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되게 가볍고 조작하기 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내 운전 뭐 하거나 좀 막히는 길 좀 다녀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운전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속될 때도 이게 지금 플라이휠 구조나 뭐 이런 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이제 엔진 힘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변속될 때 클러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변속 충격이 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막 해도 괜찮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 쿠페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보다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3000rpm 정도까지 울려도 엔진 소음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느껴지는 소음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보면서 되게 RPM을 낮게 쓰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게, 네. 보통 이제 한 3000rpm 정도 쓰면 제 차는 되게 시끄럽거든요, 차가. 그래가지고 엔진 소음이 별로 안 들려가지고 낮게 오시는구나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한 3000rpm 갔는데도 그렇게 막 엔진이 되게 시끄러워진다던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끄러운데 엔진 소음이 들려오는 게 좀 이게 좀 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고급차에 비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시끄럽다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쪽도 되게 조용하고, 이게 이 경차들이 지금 타이어가 이게 혹시 몇 인치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인치인가 15인치.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이 두께도 얇고, 그다음에 이 타이어 인치도 좀 작고, 이제 이런 타이어를 씀으로 인해서 타이어에서 들리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작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어가 이제 커지면 그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꽤 이제 크니까. 아마 이 경차 타이어가 14인치, 16인치 뭐 이렇게 기본으로 많이 쓰는데, 예전에 저 이제 중형차 탔을 때 둘도로 뭐 45, 18 뭐 이렇게 이런 사이즈 광폭이나 이런 거 타면 그런 게 좀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이제 또 중형차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방음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썼을 테고. 처음에 이 차를 사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데 이제 재고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참 운이 참 좋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카드 승인을 해서 나온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9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등록세 이런 거 포함된 게 그거 따로? 아마 그거는 따로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잔금 치르는 게 이제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차피 그냥 그 옵션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 바디나 하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강되는 부분이 없고 편의사항만 올라간다 한다면은 저한테는 그 옵션 추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한번 경험 삼아서 최저 사양으로 한번 타보자 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저사양이라고 하셔도 제가 이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닝이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스크린 달려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옵션 내비게이션 내비 달려 있고, 뭐 자동 오토, 이런 거. 저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게 좀 오토 에어컨 이런 거 다 수동으로 쓰고 막 그랬거든요. 내비게이션 안 보고 후방 카메라 꺼놓고 안 보고. 이게 이제 어떤 분한테는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뭐 저나 아까 차주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이고 뭐 움직이는데 크게 옵션에 따라서 뭐 차이가 없다. 뭐 그냥 그 정도면이고. 그리고 페달 3개만 있으면
차 잘 굴러가고 잘 서기만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이 차를 이제 한 3년 정도를 이제 타신 거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3년 정도 이제 타시면서 엔진 오일 교환하거나 뭐 이런 네. 거 말고는 특별히 정비 받아보신 건 없으세요? 네, 뭐 정비, 뭐 점검은 받아보긴 했는데요. 다른 거 뭐 수리해보거나 그런 건 뭐 없었어요. 뭐 이상도 없었고. 냉각수 교체는 혹시 네. 한번 하셨나요?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하고 오일 교체하고 그 오일도 항상 여기에서 권장하는 용량대로 교체를 하려고 네. 그만큼 사도 꼭 남더라고요. 또. 오일이 남아요? 네, 남더라고요. 이 정비는 이 센터 기아 자동차 오토큐던가 뭐 그런 데 가서 하세요? 거기 갈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오일 사서 이제 그 자가 공임 정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오일이 뭐 이런 상황에 좋더라 하면은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엔진 오일은 소모품이라서 한번 써보고 또 다음에 또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일 들어가는 양도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 많지가 않죠. 예. 그런 것도 장점이에요. 이게 또 오일 들어가는 양 많은 차들은 한 번 오일 교체할 때 돈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경제성을 따지자면 경차가 답이긴 답이에요. 일단 초기 구매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옵션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경차가 뭐 옵션 많이 들어가면 뭐 1,500, 1,600 뭐 이렇게 가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굳이 경차를 사야 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차는 그 나라에서 이제 기름값도 할인을 해주니까요. 유류비 뭐 할인 이런 게 들어가나요? 네. 뭐 LPG, 뭐 휘발유 둘 다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금액 차이는 좀 있는데 가구당 한 대가 있으면은 나라에서 기름값도 깎아주니까. 그거는 뭐 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할인되고 이런 방식이에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제 체크카드 사용하면은 즉시 할인되고, 신용카드 하면은 이제 추후에 할인된 금액으로 빠져나가고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어떤 카드는 뭐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은 뭐 전원 실적 채우면은 뭐 리터당 얼마 뭐 추가로 할인을 해주고 뭐 그러면은 거의 뭐 대중교통보다도 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떠나서 자꾸 컴팩트하고 경쾌하고 재밌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초기에 출발할 때 제가 이제 2010년식 아까 모닝 탔었던 거에 비해서 토크가 약간 부족해서 반클러치 붙일 때 이제 차가 움직이려는 느낌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기 전까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튜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긴 한데, 이외에는 뭐 차 무게나 이런 데서는 물론 그 차가 조금 더 가볍긴 하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느껴지는 경쾌함이나 이런 거는 그냥 태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타고난 태생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경차만의 이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가벼우면서 좀 달리는 재미까지 좀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가 하나 좀 나와줬으면 국산으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자꾸 경쾌하고